일단 자존감이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을. 네. 근데 그게 뭔지가 사실 이렇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거는 남들이 나를 막 좋게 봐서 자존감이 높은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있는 그대로 좋게 보는 거, 괜찮게 보는 거, 내가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기준이 나예요. 철저하게 100% 나.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기준이 남한테 있어요. 낮으면 낮을수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어려서부터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는 훈련을 계속 하면서 커왔네요. 애들이 제일 자존감 높아요. 네. 아이 키워보시면 알겠잖아요. 애들이 네. 공통점이 뭐냐면 지만 알아요. 네. 남 생각 안 하고 그쵸. 자기가 최고예요. 네. 그 자존감이 높게 태어났는데 네. 잘하면 잘할수록 사회화가 되면 될수록 네. 깎여요. 남들도 신경 써라. 그쵸. 너는 너만 아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순서가 뭐냐면 역시 부모 교육으로 이어지는데 네. 아이를 대할 때 남들도 신경 써라, 맨날 너 생각만 하냐, 요렇게 얘기하기 전에 네. 남들도 신경 써라는 얘기는 해줄 필요가 있지만 네. 순서가 내가 나를 먼저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떼쓰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떼쓰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네. 이건 2번이고요. 1번이 뭐냐면 네가 지금 떼쓸 수밖에 없는 너의 마음이 뭔지 네.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아이가 사실은 일이하고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너무 이게 힘들고 그래서 막 때를 썼다라는 걸 아이가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게. 네. 아 그래, 너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1번 한 다음에 2번 얘기해줘야 되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2번만 얘기하죠. 근데 1번이 빠진 상태에서 2번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자존감이랑 이기심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 그러면은 자존감 높은 사람이 이기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나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을 맞는 거죠. 나도 챙기고 남도 고려하고. 네. 근데 나를 오히려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고 이런 사람은 남들도 거부해요. 이게 뭐냐면 한 예로 네. 만약에 보통 인간관계에서 내가 특히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네. 모임에서. 네. 어떤 사람이 싫으세요? 저요? 네. 저는 뭐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답이 있는 게. 저는 약간 터프한 사람 싫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터프한 사람이 싫다. 그러면은 싫다기보다 불편해요. 불편하죠. 네. 터프한 사람이 왜 불편할까? 네. 터프한 사람이 불편해서 보통은 피하거나 아니면 너무 터프할 때 막 내가 지적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누군가를 막 지적해요. 특히 내가 유난히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자꾸 지적질하고 싶은 때 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네. 왜 나는 저 사람의 저런 행동, 저런 터프함이 이렇게 불편할까? 네. 포인트를 나로. 네. 그럼 잘 따져보면은 사실은 그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는 터프한 행동을 볼 때 내 무의식 안에 가둬놨던 그림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림자, 네. 어두운 영역. 네. 어두운 영역으로 꾹꾹 숨겨놨던 게 터프한 행동을 보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숨겨놨을까? 다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네. 터프한 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그런 양육이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학생 때 터프한 친구들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은 터프 역시도 양면이 있는 거죠. 네. 터프한 부분도 장단점이 있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러니까 터프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뭐 여리거나 터프하지 않은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나는 그런 경험 때문에 터프함이라는 거를 안 좋게 여겨서 자꾸 이렇게 외면해 왔는데 그런 애들 보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고등학교 때 경험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내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하실 때 네. 만날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런데 터프한 사람을 배제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맞아요. 그러면은 영역이 좁아지는 거. 네. 그래서 결국엔 자기 손해. 네.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터프할까? 싫어, 진짜 싫어. 왜 이렇게 터프해? 이렇게 지적질할 때 네. 그게 기회예요, 기회.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 내가 터프함에 뭔가 있구나. 네. 왜 그럴까?
이렇게 하다 보면서 옛날 경험을 생각해보고 그때 사실은 걔가 진짜 이리이리해서 너무 터프했고 내가 그때 그 터프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막 너무 싫었고 막 이런 경험들을 떠올릴 때 그게 해소돼요. 그러면 그거 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담으로 이런 거를 무의식을 다루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터프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터프한 애를 봐도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터프함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자병, 공주병이 싫은 그런 뭐 자기 자랑 많은 사람이 싫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돈 밝히는 사람이 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아껴서 지지공상이 싫기도 하고,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 경험이랑 관련된다. 그래서 결국엔 포인트를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왜 쟤는 저럴까가 아니라 보통 저한테도 질문이 그렇거든요. 네. 제가 싫어하는 누가 있는데 쟤는 저럴까요? 걔 심리 알아서 뭐하게. 결국에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제가 싫을까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질문을 하죠.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이런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은 그래서 맨날 물론 뭐 게임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좀 가벼운 얘기 위주로 많이 하죠. 우리 때도 물론 그랬지만 요즘에 더 그래요. 너 왜 진지 때리냐? 그렇죠. 진지충이라고 하죠. 진지충이라는 거 역시 요즘의 문화인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가벼운 영역도 있어야 되고 진지한 영역도 있어야 되는 건데 다 양면이 있는 건데 진지한 영역을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 문화가 되다 보면 내 안에 고민이 생길 때 이건 쓸데없는 고민이고 나는 왜 이렇게 진지 빨고 있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친구랑 얘기할 때도 자꾸 가리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터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명하는 거고. 고립 사회네요. 그래서 고립 사회로 그렇게 해서 이어지고 결국에는 기승전 나의 마음. 그럼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훈련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 의식적으로. 가지, 이제 자존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원론적인 거고 이 어떤 심리적인 상황, 내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우울증이거나 감정이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이 자존감 떨어지는 거고 다른 불안 장애도 자존감 떨어지는 게 중요한 증상이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 여러 가지 피지컬 관리가 자존감을 올리는 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감정의 변화가 자존감의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좀 별로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정도가 너무 커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위축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도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남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심해지고 오해 못 나가고 혼자 있게 되고.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행동에 대해서 곱셈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곱셈, 제곱마 그렇게 계속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포인트 맞추고. 그러면은 감정 기복은 나쁜 건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또 성향이 어떤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도 차이가 있고요. 그냥 그 감정의 양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보통은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 이 감정 기복도 좀 있고 정도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섬세하게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감각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의 콘텐츠로 작용을 해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작품이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나의 감정 기복 자체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예요. 감정 기복이 나쁜 거다라고 스스로 계속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평온한 사람이 좋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너는 되게 담대하다. 요즘 강심장이라고 하나? 강심장이 되게 좋은 그런 거고 어떤 뭔가 감정이 많이 변하는 걸 되게 안 좋은 거고 이런 인식도 있는데 또 대범하고 막 이런 게 또 좋은 거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대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그게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데 잘 참는 게 아니라 둔한 거일 수 있어요. 억지로 감정 기복을 제거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는 거고 악순환은 되는 거고. 그럼 그게 우열이 없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우열이 없는 거예요. 기복이 크고 적고가. 근데 제가 애를 보다 보면 감정 기복이 커지더라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애를 보다 보면 감정 기복이 커져요. 네. 이미 그 얘기 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훌륭한 아빠예요. 그만큼 애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빠분들은 애를 별로 안 보는 아빠분들은 그 감정 기복이 커진 아내한테 이제 흉을 보죠. 왜 이렇게 애한테 화를 내냐? 나는 화가 안 나는 이유는 내가 애를 안 봐서예요. 근데 애를 자꾸 보다 보면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모로서 감정 기복이 큰 거가 느끼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저도 부모님들 교육할 때 그래요. 지금 당신 입장에서는 감정 기복이 큰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를 억누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비하합니다, 많이. 나는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큰, 나는 사실은 부모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애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애도 감정 기복이 큰 애가 될까 봐. 그러니까 애가 떼쓰는 것도 그냥 성장 과정인데도 내가 감정 기복이 크니까 애가 떼쓰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맞물리면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감정 기복이 해결이 될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괴감이 들면은 감정 기복은 더 커져요. 왜냐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감정 기복이 있을 때는 그거를 나를 탓할 게 아니라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세 가지. 내가 지금 요즘 잘 자고 있나? 잘 먹고 있나? 운동하고 있나? 따져보면 대부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저도 이제 감정 기복이 커요, 뭐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오는 부모님이 있으면은 이걸 먼저 따져본 다음에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게 해요, 우선. 그러면 애를 잠깐 안 보더라도, 누구한테 맡기더라도 며칠만 하면은 어느 상태로 돌아와요. 감정 기복이 큰 거는 뭐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의 다양한 감정들을 내가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분들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섬세하지 못해서 아이가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때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뇌에서.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런 감정 엄마가 몰라. 맨날 엄마는 화는 안 내지만 내 마음은 몰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섬세하고 예민한 분들은 난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민하지만 그만큼 섬세하니까 이 섬세함을 가지고 아이를 잘 헤아려야지 이런 컨셉. 애가 그런 얘기 하거든. 저희 애가 나 지금 화가 났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화 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화내냐고. 너는 너밖에 모르니? 너 왜 자꾸 화내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좀 바꿔야겠다. 너 왜 화가 났니? 이렇게 그쵸. 물어봐야겠구나.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고. 근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왜 화를 내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화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문 닫더라고요. 4살인데. 벌써 청소년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사춘기 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알겠어. 근데 왜 화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선 그 100% 수용하고, 화 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물론 하면 좋지만, 사실 굳이 안 해도 되고, 매번 안 해도 돼요. 애가 이미 알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뭔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감이다. 관계 형성이다. 이 포인트를 꾸준히 가져가면 계속 이제 나중에 아이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그게 오늘 가서부터 좀 그렇게 해야겠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가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람은 형편없다. 하지만 이런 거를 알면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사교육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이를 성공적으로 그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빠의 무관심이다. 엄마가 그냥 자기 방식대로 끌고 나가라. 흔들리지 말고.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아직도 하더라고요. 저희 때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거에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육아도 그렇고 교육도 그런데 아빠 효과라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쓴 건데 이제 뭐 아빠가 지금 애를 많이 보고 계신데 그게 뭐 나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좋고 하지만 애한테도 좋은 게 있거든요. 연구 결과가 또 생겨서 아이한테 뭐 사회성도 좋고 지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엄마보다 아빠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도 경험하고 아빠도 경험한다는 그거예요. 부부가 달라요. 부부가 비슷하세요? 다르죠. 부부는 원래 달라요. 왜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는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나랑 다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풍성한 거를 전해줄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해놓고 나중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고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어렸을 때 육아도 이제
엄마 스타일과 아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엄마는 좀 이제 보통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흔하게는 좀 싸서 키우기도 하고 네. 보호를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아빠는 많이 풀어 키우기도 하고 네. 좀 과격하게 키우기도 하고 네. 그러면 뭐가 맞냐?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한테 그래야지 아이가 한쪽으로 안 쏠려요. 그래서 음. 균형 있게 아빠가 전해주는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네. 생활 패턴이나 네. 이런 것들도 전해주고 음. 엄마의 그런 섬세함이나 이런 것도 전해주면 아이가 네. 이렇게 좀 그런 양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빠 효과에 중요한 제일 연구 많이 된 게 사회성이 좋다. 그게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이런 네. 걸 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한쪽만 키운 것보다는. 네. 그게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아. 엄마가 그렇게 막 이제 교육이 먼저냐 성격이 먼저냐 아빠는 성격이 먼저라고 그러고요. 엄마는 네. 교육이 먼저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근데 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엄마만 아이를 그렇게 한쪽으로 이제 아빠의 무관심을 힘입어 한쪽으로 이제 몰고 간다. 네. 엄마들끼리 커뮤니티에서 계속 학원 다 하고 모든 걸 네. 다 한다. 그러면은 뭐 성적은 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저가 대치동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이런 과도한 학업 때문에 이미 지쳐서 오히려 자기가 할 역량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버텨서 네. 대학을 잘 갔다 끝이 아니에요. 그때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대학 잘 가놓고 갑자기 휴학을 하고 막 자퇴를 해요. 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내 인생이 아니었어. 아. 그 스카이캐슬에서 주인공이 그랬거든요. 아. 서울대 의대 간 다음에 자퇴한 네.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내 삶을 살겠어. 네. 이런 식으로. 사춘기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근데 20대 때 와도 사실 다행인데 네. 그게 이제 30대 때 막 40대 때 오기도 해요. 결혼 다 한 다음에 네. 이 지금까지 나의 삶은 직업도 그렇고 나의 이 가족 뭐 아내도 그렇고 사실은 네. 부모님 뜻에 따른 거였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버리고 새로운 삶 찾기도 하고. 저는 이제 상담할 때 그런 사람들을 또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사춘기 때 사춘기가 제대로 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청소년 때 올 때 음. 제대로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억누르다가 나중에 오면 그게 진짜 문제구나. 아, 오늘 오긴 오는 거네. 네, 오긴 오는 거예요. 안 오면 문제. 왜냐면 그런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부만 많이 강조하다 보면 그게 안 된다. 아. 그래서 아빠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조금은 이렇게 엄마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조금 풀어 키우는 게 있는 게 괜찮아. 지금 놀아 막 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네.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라고 네.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상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막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네. 그냥 계속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고마워할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중학교 때 이제 자기가 꿈이 생겨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이제 꿈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작하려니까 해놓은 게 없어요. 네. 그 부모님 원망해요. 왜 남들 학원 다닐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시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아빠도 다 아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결국에는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얘기만 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싸우는 게 당연하다. 네.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아. 싸우면서 균형을 맞춰져 가는 게 네. 아이를 키울 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육아관도 그렇고 네. 교육관도 그렇고. 아. 그래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공동 육아를 하는 게 아이한테도 장점인 네. 거고 이 가족 측면에서도 장점인 거고 상대적으로 아빠가 많이 이제 안 했으니까 네. 전통적으로 아빠가 많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고. 제 말이 좀 많네요. 아니에요. 아니 저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아 우리 애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래서 부모 이렇게 또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네. 복잡한데 결국에는 포인트는 나다. 내가 어떻게 자랐고 나의 네. 가치관은 어떻고 항상 포인트를 나한테 맞추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애한테 그러니까 애한테도 그 애 스스로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수용할 수 있는 애로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날 수용해야 돼요. 내가 날 수용. 부모가 자기를 수용 못하면서 네. 애를 자기를 수용하는 애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부모 개인 상담을 할 때 네. 애에게 하나도 안 하고 부모가. 그냥 부모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잘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 하면 네. 애를 잘 키워요. 아, 있는 그대로 잘. 네.
운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몸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운동 안 해요. 까만 옷에 가려져 있군요. 네, 맨날 네. 까만 옷만 있는 게 네, 이유가 있군요. 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를 가리고 있어요. 저도 이 포지션. 운동하라 그래놓고 배 나온 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오늘 이게 몇 프로 나갈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